어느 여름날 오후 나는 상원사를 찾았다. (1300년) 역사의 무게를 지고 있는 상원사 동종. 상원사 동종의 비천상에는 이미 1000년 전에 사라져버린 공후가 남아 있었다. 공후라고 하는 악기는 이제 고대 수메르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바빌론 해서 이제 중앙아시아로 해서 쭉 넘어온 악기거든요. 근데 현 악기의 대표하는 악기가 바로 공후예요. 수소나 국사에 보게 되면은 백제 7가지 악기가 나오는데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에 공후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백제 같은 경우는 이제 나당 연합군에서 일단 패망을 겪었고 궁중에서 쓰이던 악기들이 전부 신라에 수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패망한 왕국의 악기, 1000년 동안 잊혀졌던 악기. 이제 그 공후를 찾아 먼 여정을 떠난다. 첨단과 유행의 나라 일본. 1000년 전 사라진 악기를 찾아 나는 도쿄의 거리를 찾아왔다. 천황의 소중한 음악인 가가쿠의 공연이 있다. 폐쇄적인 일본 황가로부터 일반인에게 악이 공개된 역사는 그리 오래된 것이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본의 악은 다양한 음악이 하나로 합쳐져서 형성됐습니다. 우선 중국 대륙으로부터 전래된 당악, 그보다 먼저 한국에 고구려, 신라, 백제에서 전래된 고막, 고대 일본의 종교음악과 해안 시대의 상류 계급이 즐기던 음악 등 4가지 음악이 하나가 되어 일본의 악이 됐습니다. 雅楽と言ってるわけです。고대 일본과 백제 관계에서 음악적인 교류라기보다는 당시 일본에는 악기다운 악기로는 고전적 형태의 고토와 약간의 타악기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악에서 사용되는 악기들은 백제로부터 전래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음악사의 관점에서 고대 일본은 중국과 한반도로부터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는데 이는 명치유신 이래 일본이 서양으로부터 받은 영향보다 훨씬 지대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천황만이 들을 수 있는 음악. 바로 그 음악에는 백제의 악기가 살아 숨쉬고 있었다. 과연 그렇다면 사라진 백제의 공후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사라진 공후를 찾아 일본 천황의 보물 창고인 정창원을 찾았다.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에게 잊혀져 버린 공후가 1000년이 넘는 시간을 천황의 보물 창고에 잠들어 있다. 그러나 천황의 허락 없이는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었다. 백제 의자왕이 일본에 선물한 훌륭한 유품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 그 유래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악기류도 정창원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국적이고 화려한 백제 왕의 선물을 보면서 패망한 왕국의 유물을 일본인들이 이토록 소중히 간직하는 이유를 알 듯했다. 일본의 공물을 전래한 나라가 백제이므로 구다라 고토라고 불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공후는 상당히 파손된 상태이기는 하지만 두 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재료로는 동아시아 또는 동중국해에서 전복, 야광조개, 바다 거북 등을 채취했었고 호박은 미얀마나 중국의 운남에서 구입한 것입니다. 우미가메 ですね。そういうものもやはり南の海で取れたものですね。 멀리 동아시아의 페르시아에서 중국, 동남아까지 대륙의 숨결과 열정이 담겨 있었던 공후. 백제의 배를 타고 오랜 역사를 거슬러 떠난다. 일본에서 연주되는 구다라 고토, 즉 백제금은 백제의 유명한 악기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백제금이라는 악기는 당 이전의 중국과 백제, 일본의 야마토 사이에 활발한 음악적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는데 구다라분의 백제의 배라는 곡은 당시의 이미지를 떠올리며 만든 곡입니다. 백제의 능산리 고분군을 발굴하던 발굴팀이 우연히 백제 금동 대향로를 발견한다. 현존하는 백제 유물 중 그 화려함이나 독창성이 가장 뛰어난 백제 금동 대향로. 그 안에는 실크로드를 통해 들어온 완함, 타블라라 불리는 인도의 항아리 북, 네이라 불리웠던 종적, 그리고 쟁과 더 이상 우리에게 쓰이지 않는 배소가 나타나 있다. 백제인들은
그 만주에서 내려온 유이민들입니다. 그 유이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기네들의 아이덴티티를 그 굉장히 염두에 두고 그 전통성을 지켜가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백제금동대학로라는 악기를 통해서 보면 와남이라는 악기를 그 정면에 배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 서역 악기를 우리나라 악기처럼 여기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고구려나 백제가 이 서역 문화라는 것은 바로 우리 문화다. 우리 독립 문화다. 그래서 백제인들의 문화가 굉장히 그 다이내믹하고 국제적이고 창조적인 이런 특징을 두고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선 이미 1000년 전에 사라진 악기 공후. 그 흔적은 지금 얼마나 남아있을까. 4마리의 사자가 사자호를 내뿜으며 바치고선 이 형탑. 이 석탑에 공후가 그려져 있다. 오랜 풍화로 인해 제 모양을 알아보기 힘들지만 분명 공후다. 석탑이 만들어진 통일 신라 시대까지 공후가 남아 있었다는 증거이다. 거대한 기자의 피라미드. 이곳이 위대한 파라오들의 나라 람세스의 열정에 숨쉬는 땅 이집트임을 얘기해준다. 기원전 3000년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씨앗으로 시작된 고대 이집트 왕국. 위대한 왕들이 잠든 피라미드엔 찾아오는 어둠조차도 하나의 거대한 문명처럼 무게를 가진다. 이집트의 고대 하프를 찾아 박물관을 찾았다. 이집트를 통일한 나르메르 왕부터 고왕조, 중왕조, 신왕조 시대에 걸쳐 3000년 동안 만들어진 정복과 피지배의 역사들이 카이로 박물관에 담겨 있었다. 신들과 함께 영원한 삶을 꿈꿨던 위대한 선왕들. 그러나 9살에 즉위해 18배 암살당한 비운의 소년 투탕카멘 왕. 그의 황금 마스크에선 서러운 금빛이 흘러나온다. 카이로 국립박물관 34호 전시실. 태양의 신 아몬을 위해 신전에서, 파라오를 위해 궁전에서 연주됐던 이집트의 하프는 이제 이렇게 34호 전시실 한켠에 비켜서 있었다. 하프의 역사는 이집트 문명의 역사와 함께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집트 최초의 왕조와 함께 시작됐다고 볼 수 있으며 주로 파라오의 궁전과 신전에서 연주가 있었습니다. 고대의 하프는 배 모양과 활 모양 두 종류며 줄이 4개나 5개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연주자는 그냥 바닥에 앉아 하프를 연주했습니다. 하프 하나만 연주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였고 신전에서의 기도나 궁중의 행사에서는 나이와 같은 이집트의 고대 악기들과 함께 연주됐습니다. 이 악기는 무려 5000년 동안에 걸쳐 많은 발전과 변화를 거쳤습니다. 크기도 원래에 비해 많이 커졌고 현의 수도 늘어났습니다.
البلاط الملكي. 거칠은 룩소의 대지를 적셔주는 나일강. 이곳에서 또 다른 인류의 문명이 시작됐었다. 아멘호텝 3세의 모습을 한 멤논의 거상은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던 신왕조 시대 왕들의 무덤을 지켜주고 있었다. 기원전 이집트 하프의 원형을 찾기 위해 람세스 3세의 무덤으로 내려간다. 왕이 신들에게 봉헌하는 의례 중에는 신에게 하프 연주를 바치는 일도 포함되었는데 기원전 1156년 람세스 3세의 죽음과 함께 벽에 갇혔을 2대의 하프. 원형을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벽화엔 선명한 상형 문자가 남아있다. 신이 즐거워하다. I feel very sorry.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애석하게도 하프가 이집트의 악기임에도 불구하고 하프 줄이나 교제, 다른 부수적인 악기들조차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전쟁 등 많은 일들이 발생했고 이때 이태리나 영국, 미국 등 많은 다른 나라들에 의해서 고대 이집트의 하프들이 서구로 약탈당했고 유럽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이후로 이집트에서 하프는 사라졌고 그 누구도 하프를 연주할 수는 없었습니다. It's disappeared. Nobody played on it because there is no harp. They didn't find the instrument. 악기는 사라졌다. 신들의 노래도 멈췄다. 약탈자들의 나라에서 돌아온 하프가 들려주는 바하의 선율은 슬픔이었다. 살아서 죽음을 준비했던 이집트의 파라오들. 죽어서도 왕과 함께했던 이집트의 하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신이 즐거워했노라고. 낡은 벽화 속 하프가 공후가 되는 여정은 이제 페르시아로 향한다. 기원전 500년 고대 페르시아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던 다리우스 왕의 궁전 페르세폴리스. 용맹했던 다리우스는 에티오피아에서 아랍, 그리스, 마케도니아와 인도에 이르기까지 23개국 2,700km에 달하는 다리우스의 길을 개척해 실크로드를 열었다. 다리우스 왕에게 조공을 바치기 위해 늘어선 사신의 행렬에서 당시 페르시아 왕국의 위용을 알 수 있다.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세계의 문물이 다 모였었다라는 시라즈의 바자르. 정지된 옛 모습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다. 이란인들의 모습에서 실크로드의 옛 영화를 찾아볼 수 있었다. 회교 혁명과 미국의 봉쇄. 시장에서 만난 이 여인들과 아이에게 감히 누가 악의 축이라 말할 수 있을까? 시라즈의 바자르는 그저 평화로웠다. 목욕탕을 고쳐서 만들었다는 시라즈의 한 식당. 남부 이란의 정치가 묻어나는 음악이 흐른다. 음식보다는 음악에 취해 있는 이들의 모습에서 노래와 춤을 좋아했던 페르시아인들의 정취를 엿볼 수 있다. 한바탕 잔치가 열렸다. 페르시아인들의 댄스 파티. 사람들이 모여 즐겁게 춤을 추는 오늘은 결혼식이 있는 날로 이란에선 이렇게 다 같이 모여 춤을 추며 즐긴다. 시끌벅적하고 흥겨운 이란의 결혼식. 신부는 수줍어하는 대신 앞으로 일굴 행복에 들떠 있고 천사들은 코란 앞에 영원한 행복을 기도한다. 테헤란의 이란 국립박물관.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쐐기 문자로 기록된 인류 최초의 법전. 함무라비 법전이다. 장구의 할아버지쯤 되는 우리나라의 요고와 닮은 악기도 보인다. 이곳에서도 하프의 흔적을 만날 수 있었다. 손에 든 하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진 형태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페르시아만의 독특한 형태이다. 이란에서의 창의 역사는 약 4,000년이 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지만 기록상으로 이란의 아주 오래된 그림인 차가미시에는 5,400년 전에 창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란에는 각각 다른 3가지 종류의 하프가 있었습니다. 구조는 같지만 악사가 잡는 자세가 달랐습니다. 공명통의 방향이 달랐기 때문이죠. 공명통의 모양은 직선이었는데 위쪽이 살짝 굽어 있었습니다. 그 창이 이란에서 가장 유명한 창이었습니다. 사디가 쓴 시에 따르면 창의 모양과 비슷한 시구가 있습니다. 창처럼 고개를 숙여라. 어떤 리듬이든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이란의 한국 대사관에서 소중한 음악을 선물해 주었다. 이란의 전통 음악은 기쁜 음악도 있고 슬픈 것도 있고 사랑스러운 음악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기쁘고 즐거운 음악들입니다. 고대 왕국의 역사나 영웅의 업적을 노래한 소사시도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지역 음악이 만들어졌고 그것들이 합쳐져서 이란 전체의 전통 음악이 만들어졌습니다. 볼품없었던 작은 나라 그리스와의 마라톤 전쟁, 그리고 패배. 다리우스는 이후 쇠망의 길을 걸었고 알렉산더는 다시 한번 페르시아를 철저히 유린했다. 유럽과의 계속되는 전쟁, 아랍의 지배와 이민족의 남하. 결국 그 속에서 페르시아는 그들이 사랑했던 왕과 공후를 잃게 된다.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의 구르 에미르 묘. 페르시아에서 중국, 인도에 이르는 티무르 제국을 건설한 티무르 왕이 손자의 전사를 추모하기 위해서 만든 가정묘다. 정복자로서 악명이 높긴 했지만 티무르는 결코 초원의 야만인은 아니었다. 특히 페르시아의 시를 즐겨 읊었으며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부드러운 면모도 가지고 있었다. 사마르칸트의 초원지대 아프락시압 언덕. 이곳에서 발견된 동굴 벽화에 조관을 쓴 고구려인이 그려져 있다. 대륙을 활기차게 누비던 고구려인의 기상이 이곳까지 전해온다.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외국어대학 교정에서 뜻밖의 반가운 얼굴들을 만났다. 한국에서 우즈베키스탄으로 자원봉사를 하러 온 학생들이 이곳 한국어학과 학생들에게 우리 소리를 가르쳐주고 있었다. 오래전 이곳을 다녀간 고구려 사신 대신 이제는 그 후손들이 와서 사마르칸트와 친구가 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다양한 악기들이 모두 모여 있는 악기 박물관. 이곳에서 특히 눈에 띄는 악기는 창이라고 불리는 악기이다. 이란에서는 창이라고 하면 하프를 가리키지만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전혀 다른 악기가 창이란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다. 세워져 있는 공후의 현을 눕히면 타악기 창의 형태가 됩니다. 그러한 유사점을 따서 산투르를 창이라고 부르게 된 것 같습니다. 카논이라는 악기는 공후의 형태에 영향을 준 악기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공후와 더 많은 유사점이 보입니다. 그러나 타악기 창이 악기 성격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공후와 더 많은 유사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우즈벡에서는 이란의 산투르를 창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공후는 특히 정착 생활을 하고 그와 관련된 음악적인 형태를 보이는 지역에서만 사용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후는
전문적인 악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부하라나 사마르칸트 같이 전문 음악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음악의 중심지였던 도시에서 많이 연주됐습니다. 이 악기는 아시아 모든 사람들이 연주하고 즐길 정도로 널리 확산됐다가 점차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악기가 우즈베키스탄에 18세기까지는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즈베키스탄에 관해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조들은 이주한 터키인들입니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공우가 사라졌습니다. 공우의 역할은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사다리꼴 너양의 짐벌 형태의 악기로 대체되어 나타납니다. 끝없는 정복욕을 버리지 못해 칠순에 이르렀던 나이까지 전쟁터로 향했던 티무르 왕. 그가 쌓아온 문화도 빼앗아온 영토도 이제는 레지스탄에 부는 바람처럼 쓸쓸하게만 남아있는데 티무르의 부활을 기도하듯 우리에겐 사라져버린 악기 공후의 노래가 다시 한번 들리는 날을 꿈꿔본다. 시바 신이 내려준 하늘에서 흐르는 강 겐지스.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겐지스. 이승의 고통을 잊고 열반에 오르려는 욕망과 좌절이 함께한다. 고단한 삶을 마감하고 다음 세상에선 속세에 다시 태어나지 않고 윤회를 벗은 채 해탈하기를 기원하는 인도인들. 삶의 흔적을 지우는 강가에서 인도인들의 또 다른 삶은 계속되고 있다. 우리들에게 음악은 명상입니다. 음악을 통해 우리는 가장 쉽게 신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악기 연주는 어떤 것이든 신에게 드리는 기도와도 같은 의미입니다. 매일 저녁 겐지스 강가의 메인 가트에서는 시바 신에게 올리는 강가 의식이 펼쳐진다. 엄숙함보다는 흥겨움, 경건함보다는 즐거움이 묻어난다. 신성한 의식의 흥겨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음악에서 한 부류의 관객은 춤을 즐기지만
다른 한 부류는 춤을 통해 그려지는 영적인 이미지를 봅니다. 같은 음악에서요. 같은 음악이요. 결국은 관객에 달려 있습니다. 카탁 댄스는 결국 신에게 올리는 인간의 즐거운 경배이다. 불상 없는 불교 사원 산치 스투파. 붓다는 중생에게 우상이 되길 원치 않았고 제자들은 붓다의 가르침을 받아 불상을 만들지 않았다. 산치의 스투파에는 불상 대신 붓다의 행적과 불경이 조각되어 있다. 들고 있는 악기들을 자세히 보면 지금 우리의 공후와 비슷한 악기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항아리북 따볼라. 그리고 와공후의 원형이 나타난다. 치트라와 리펀치 비나는 2세기에서 6세기까지 거의 모든 사원의 벽화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6세기 이후로 이 두 악기는 인도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고대 음악인들은 더욱 정교한 악기들을 개량해 나갔습니다. 루뚜르 비나와 고대 비나인 뜨리탄트라 비나,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온 악기가 결합되어 새로운 악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시타르입니다. 고통은 신에게 위로받고 죽음에서도 새로운 삶을 기원하는 인도인들. 아마도 공후도 다시 생명을 얻어 어디론가 흘러가지 않았을까. 사람과 자동차, 당나귀와 말들이 뒤섞인 시장통. 삶의 향기가 물씬 풍겨나는 중국의 서북부 신강 위구르 자치주 안의 쿠차다. 주민의 대부분이 이슬람 교도인 쿠차인들은 쇠고기를 먹지 않는다. 대신 양고기 굽는 냄새가 하루 종일 시장통에 진동한다. 중국 속의 이슬람 쿠차. 이들의 민속음악은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실크로드가 교육인들로 북적이던 당시 쿠차는 바로 그 길목에서 여러 서역 음악들을 받아들였다. 덕분에 쿠차의 음악은 화려하면서도 신비한 동서양의 혼합된 구자악의 형태를 갖추고 중국은 물론 동북아의 한국까지 전해졌다. 현이 단 두 줄뿐인 이것은 두타르. 손에 든 것은 탬버린의 일종인 다프다.
어쩐지 친근한 인상에 다프 연주자가 두드린 이 곡의 제목은 풍년이 와서 즐겁네. 중국의 서북 지방의 소수민족 혹은 주변 국가 등이 중국에 많은 음악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 당나라 시대의 고차 음악, 주주 음악, 시령 음악 등이 형성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악기든 곧바로 전해진 것이 아니라 전체 실크로드 오랜 기간의 문화대를 형성하며 전해진 것이죠. 중국의 이러한 전통 문화는 실크로드에 의해 형성된 큰 문화라 할 수 있습니다. 화합, 즉 중국인들의 합하는 능력은 많은 악기, 공후를 포함하여 수공후, 비파, 피리 등의 2000년 동안 변화시켰던 거죠. 쿠차에서 실크로드를 따라 동쪽 메마르고 험난한 바위산이 펼쳐진다. 바위산을 넘어 오아시스 옆 키질 석굴이 있다. 기원전 3세기부터 무려 1000년 동안 실크로드를 오간 모든 문물이 벽화로 기록된 석굴. 이 안에 인도에서 건너온 소시지 모양의 와공후가 그려져 있다. 쿠차에서 실크로드를 따라 동쪽 천산 산맥이 만년설로 덮여 있다. 산맥을 넘어 보이는 이 뜻밖의 대도시는 위구르 자치주의 수도 우르무치이다. 우르무치에서 처음으로 찾아간 곳은 신강 위구르 자치주의 박물관. 이곳에서 기원전 500년경의 공후를 만날 수 있었다. 이 작은 공명통은 그 안을 온통 파내 소리가 잘 울리도록 만들어졌다. 정창원의 백제 공후와 함께 단 2대만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공후이다. 중국 안의 또 다른 나라 위구르 자치주의 원래 이름은 동투르키스탄이다. 지난 1949년 중국에 합병됐지만 아직도 독립운동이 끊이지 않을 만큼 독자적인 문화와 종교를 갖고 있다. 실크로드 북방을 따라 서양 문화를 간직한 위구르. 그러니까 고구려 때는 그런 무용이 뭐 호선무 같은 것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마치 고구려의 춤과 같은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를 보면은 그 호선무라는 건 엄청 빠르게 빙빙 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무용을 적으려면 음악이 굉장히 빠른 거니까. 그러니까 서쪽 지역에 빠른 음악과 무용이
여기 들어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돈황의 사막에 아침이 밝았다. 거센 바람도 다 날리지 못한 가느은 모래가 거대한 하나의 산을 이룬 명사산. 남과 북, 한국까지 이어지는 모든 길이 이곳에서 만난다.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이곳 명사산을 지났던 낙타의 행렬. 이렇게 낙타 등에 실려 우리의 공후도 전해졌으리라. 4세기 중반부터 무려 1000년 동안 조성된 돈황 석굴. 도굴 위험 때문에 외부로 공개되지 않는 석굴의 내부에는 중앙아시아를 거쳐간 모든 악기 문물이 벽화로 남겨져 있다. 공후 벽화가 발견된 220호 석굴. 지금까지 발굴된 돈황 벽화의 70% 이상의 공후가 그려져 있었다. 돈황 벽화 속의 공후는 부드러운 곡선과 화려함, 바로 백제까지 전해졌던 백제금이었다. 공후의 모습이 살아있는 듯 즐겁다. 이 2000년 전에 조선 사람의 공후이라는 작품이 조선에서 중국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한나라 때 악부로 전해온 것이죠. 공후이는 심오하고 전기적 이야기를 가진 수준 높은 작품이었습니다. 우리에겐 장안으로 익숙한 중국 서안. 실크로드를 따라온 서역 음악의 색채는 여기서도 눈이 어지러울 만큼의 화려함을 자랑하지만 동쪽으로 한참 가까워온 이제 조금씩 낯설지 않은 악기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진나라 때의 많은 악기는 한나라, 당나라 때에 이르러 많이 소실됐고요. 한의 악기는 송대, 명대, 정대에 이르러 또한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문화 현상은 공후라는 악기가 지금에 이르러 사용이 적어진 이유죠. 백제 성왕 22년 서기 544년 인도에서 온 연기 스님은 지리산 자락에 화엄사를 창건한다. 화엄사의 사사자 3층 석탑. 그러나 이 석탑은 백제가 아닌 신라 선덕여왕 14년에 조성되었다. 여기 신라의 석탑에 공후가 나타난다. 백제가 멸망하고 나서 신라 궁중에서는 안 쓰였다 하더라도 신라 사회에서, 그 궁중 밖에서는 사용됐다는 흔적이 또 고각절에 보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보게 되면은 궁중에서는 안 쓰였다 하더라도 신라 사회에서는 공후가 연두되지 않았겠느냐. 그 신라 사회라는 건 이제 삼국 통일한 이후 통일 신라 사회라고 할 수 있겠죠. 영원하리라던 통일국가 신라는 935년 결국 멸망의 길을 걷는다. 공후의 울림은 사라졌고 이제 빗속의 석탑 속에만 기대어 있다. 그렇게 1000년이 흘러갔다. 실크로드를 통해 제국을 지나 대륙을 넘어 우리는 공후를 가졌다. 그 공후를 통해 오늘의 우리는 소중한 우리의 고대 문화를 다시 본다.
잊혀졌던, 잃어버렸던 천년의 시간. 우리는 또 무엇을 잊어가고 있는가? 악기는 사라지면서 소리를 내지 않는다.